내가 윤씨 아저씨를 알게 되고 그 일을 겪은 건 10년 전이었다. 윤씨 아저씨는 내가 대학 시절 서울 외곽의 어느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자취를 할 때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분의 성이 윤씨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이름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난 8월의 어느 날 밤, 동네 어귀에 있는 삼겹살 집에서 조촐한 술자리가 있었다. 이웃끼리 가깝게 지내자는 주인 아저씨의 배려로 같은 건물에 사는 남자들끼리 조촐하게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혼자서 유리컵에 소주를 따라 벌컥벌컥 마시던 윤씨 아저씨는 나에게 대뜸 이런 말을 했었다. 마, 네 민우라고 했지? 네 부모님이 비싼 대학 등록금 내줬으면 공부 열심히 하거래. 이상한 얼라들하고 올려가 데모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때 주인집 아저씨가 나를 대신하여 그 이 말에 대꾸를 해주었다. 아유, 아저씨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데모를 합니까? 요즘 학생들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요. 데모니 투쟁이니 그런 건 이제 먼 나라 얘기입니다. 에? 그래? 윤씨 아저씨는 술이 오르는지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의 앞에는 무려 10병이 넘는 빈 소주병이 놓여져 있었다.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거래. 안 그러면 내처럼 험한 일 한다.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저씨에게 질문을 했다. 술을 저렇게나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지만 아침에 가끔 마주치는 그는 늘 단정한 복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늘 궁금했었다. 와, 그게 궁금하나?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주인 아저씨는 뭔가 아는 것이 있는 건지 씁쓸한 표정으로 앞에 놓인 빈잔을 채웠고 나는 순간 질문을 잘못했음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런데 아재는 화장터에서 일한다. 네 화장터 가본 적 있지? 내가 그 화장터에서 화보로 일한다 아이가. 화보요? 하지만 아저씨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고 나 역시 분위기상 더는 묻지 않았다. 그날 술자리 이후로 진목도모를 위한 몇 번의 술자리가 더 있었고 시간이 흘러 겨울방학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 니 방학 동안 알바 한번 해볼래? 알바요? 그래. 니 저번에 술 마실 때 보니까 등록금 때문에 알바 할 거라며. 예, 저야 좋죠. 근데 무슨 일인데요? 그게 화장터 일이다. 할 수 있겠나? 그런 아저씨의 말에 난 괜히 마른 침을 한번 삼켰다. 지금껏 살면서 난 화장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가까운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도 없었고 내가 생각하는 화장터의 이미지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다. 높다란 굴뚝과 고인의 몸을 태우면서 나는 희뿌연 연기, 그리고 오열하는 유가족들까지. 그곳은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불쾌한 장소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라니. 그런데 하루 일당으로 못해도 10만 원은 받을 기다. 겨울이라 일도 그렇게 안 힘들 낀데. 당시 공사 현장 하루 일당이 8만 원이었으니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었다. 네, 할게요 아저씨. 나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일을 하겠다고 했고 약속한 날짜에
아저씨와 함께 화장터로 향했다. 화장터의 정식 명칭은 땡땡 승화원으로 생각과 달리 아주 깨끗하고 청결했다. 어떻노? 생각보다 깨끗하지? 네. 저는 높은 굴뚝이 있는 공장이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공원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 여기도 다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적응되면 괜찮을 기다. 니는 내 따라서 기계실에 있으면 된다. 네, 알겠어요, 아저씨. 걱정과 달리 내가 직접 시신을 보거나 화장하는 것을 목격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가끔 기계실을 나와서 사무실이나 식당으로 갈 때 기다랗게 줄을 서 있는 연구차나 오열하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도 일은 나름 할만했다. 전에 윤씨 아저씨가 말했던 화부는 화장로에 불을 다루는 기술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전에는 재래식으로 해서 육체노동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요즘은 기계실에서 버튼을 조작하여 화로 안의 온도를 1000도에 가깝게 유지하고 관리만 하면 되었다. 또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돌발 변수가 있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것도 화부가 하는 일이었다. 남들은 내 일이 찝찝하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그리 생각 안 한다. 망자가 된 분을 마지막으로 편하게 모시는 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지.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 화장터에서 일하오 그렇게 쉽게 말할 순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일 테니 말이다. 네 내일은 주간 쉬고 밤 9시부터 야간 근무다. 야간이면 수당도 1.5배로 더 쳐준대. 그래요? 근데 밤에는 화장 안 하잖아요. 내가 일하는 승화원은 오전 7시부터 망자에 대한 1차 화장을 시작으로 해서 오후 3시에 9차까지 화장을 마무리한다. 가끔 4시 이후에 10차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묘를 개정한 유골이나 죽은 태아를 화장한다. 그래서 겨울이라도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인 저녁 6시경에는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었다. 내일 오면 자세히 알려줄 기다. 와보면 안다. 다음 날 밤 9시 전에 난 승하원으로 출근했다. 밤이 되자 승하원 내부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정문을 지키던 경비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하얀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던 나는 기계실이 있는 건물 뒤편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니 왔나? 오전부터 내내 근무를 했는지 윤씨 아저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었다. 저녁은 먹었나? 안 먹었으면 저기 컵라면 있으니까 먹어라. 네. 근데 아저씨, 밤에는 화장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니한테 화장 안 한다 했더나? 이따 12시에 11차 화장하는데. 11차 화장요? 알바를 시작한 지 열흘 정도 되었지만 11차 화장에 대해선 처음 들었다. 승하원 안내문에도 화장은 오후 4시에 진행되는 10차가 마지막이라고 나와 있었다. 물론 11차 화장은 비공식적인 거지. 근데 여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화장을 해요? 화장 절차가 꽤 복잡하잖아요. 사망 진단서랑 이런저런 서류 들고 와서 접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 말에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네 땡땡교라고
종교단체 들어봤나? 아니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 못 들어봤을 끼다. 이게 엄청 대단한 곳인데 뭐 전직 대통령 누구부터 해가 재벌 총수들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거기 소속이라 카대. 근데 이게 무슨 비밀 조직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종교기라. 아저씨는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어갔다. 아무튼 거기는 고인 화장할 때 꼭 밤 12시에 해야 된다는 교율이 있단다. 뭐 우리야 윗선에서 지시 내린 대로 하는 거지. 이게 비공식적인 11차 화장이라 하는 거다. 진짜 특이하네요. 기계실 창밖으로 내리던 눈은 어느새 그치고 파란 초승달만이 어두운 밤하늘을 을씨년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자정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가 남은 상태였고 잠시 대학교 전공책을 보던 나는 이내 그것을 덮어버렸다. 이런저런 잡생각에 집중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민호야, 네 무서운 이야기 아는 거 없나? 무서운 이야기요? 귀신 이야기 같은 거요? 뭐 그런 거나 사람 이야기 아무거나 좋으니까 아는 거 있으면 버뜩 해봐라. 에? 갑자기요? 아저씨의 뜬금없는 부탁에 왠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호러 매니아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 야심한 밤에 화장터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래도 나는 내가 아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아저씨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자가 귀신이었던 거죠. 어때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은 같은 과 여자 동급생이 사실 귀신이었다 이거지? 그 여자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군대 가기 전에 겪은 일인데 어우,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아요. 치아라 마. 귀신이 뭐가 무섭노? 무섭잖아요. 아저씨는 진짜 귀신 본 적 있어요? 얼라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귀신이 무섭겠노? 보자. 네 예전에는 어떻게 화장했는지 아나? 아니요. 지금이야 이렇게 기계실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내 젊을 때만 해도 기계실 자체가 없었다. 뭐 그때도 가스로 불 때는 방식이긴 했는데 화장로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밸브를 일일이 열고 닫는 방식이었지. 아저씨는 머그잔에 있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오늘처럼 눈이나 비가 오거나 궂은 날에는 가끔 빈다 그게. 그거요? 그게 뭔데요? 뭐긴 뭐겠노? 귀신이지. 난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하고 삼켰고 아저씨는 의자를 내 옆으로 끌어당기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